형충파해압 강의. 오늘은 보이시 피싱 당한 자료 몇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월지가 중심입니다. 월지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리는 한 세대라고 해봐야 한 20-30년 될까요? 우리가 명리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길면은 40년, 50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세대에 명리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리는 1000년간의 시간을 지내면서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통계를 내고 또 통계를 내고 이렇게 경험적 경험을 해서 통계를 내 보니까 월지에 있는 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 월지에 있는 글자들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래서 월지를 용신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월지 용신 혹은 월령 용신이라 그럽니다. 월지는 여기 술토죠. 그리고 월령은 술토에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온 것들을 월령이라 그러죠. 무평관이 튀어나왔죠. 병, 재성도 위로 이렇게 투출을 했습니다. 지금 술에서 무토하고 병, 재성하고 두 개가 다 튀어나왔어요. 둘 다 용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용신은 선용신으로만 생각하는데 흉용신이 있어요. 악용신. 무토는 평관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선하다, 선하지 않다, 흉의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관은 흉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관이 올라왔죠. 그럼 이때 병재성은 원래 길신인데 평관을 보면 화생토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흉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관이 흉신이 하나가 서면은 평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평관이 이렇게 투출을 했는데 그런 사주인데 기축대운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평관의 용신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식상, 하나는 인수, 하나는 비겁. 대운이 해자축 이렇게 북방지로 비겁입니다. 일단은 갑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29세부터 10년까지는 토가 섞여 있어요. 수도 작용하고 북방수 겨울에 수도 작용하고 토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 대운에는 평관이 흉신인데 또 기축도 토지요. 흉신이 흉신을 만난 상이죠. 그런데 다행히 지지는 토도 있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기축 대운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다. 기흉이 섞여 있는 1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축 대운에 가보년을 만났어요. 가보년. 그러면 토가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오면은 용신을 만난 거죠. 평관에 용신을 만나서 좋은 운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만 보고 대개 천간에 문제가 있으면 천간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오화에서 우리가 주로 눈에 띄는 거는 또 오술합이죠. 그래서 갑원년은
천간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해는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실수가 됩니다. 지지에 형충파해합을 보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끝으로는 꼭 마무리해서 형충파해합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좋더라도 지지에서 흉이 나오면 지지에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편관의 인수는, 편관의 용신은 원래 편관이 무토가 떴으니까 경금도 길신이고 임수도 길신이고 또 목식상이 있다면 목식상도 길신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이렇게 있는 거는 좋은 상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이 사주에는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은 아주 중요한 용신이에요. 그런데 갑오년에 오하고 축하고 이렇게 형충파해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토가 화생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신금이 형충파해하면 손상을 있습니다. 금은 여기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인수죠. 인수는 길신인데 인수가 파손이 되면 틀림없이 갑오년에는 갑극무 해서 좋은 일도 있어요. 편관을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사는 중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일단은 좋은 일이라고 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지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에서는 화극금, 추고해 하면 화극금이 된다 그랬죠. 주고는 여기에 화가 금을 극하는 화극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금이 손상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오행에서는 금을 또 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수는 의식주에 대한 것, 학문에 대한 것, 직장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오행 그 자체에서는 돈을 뜻하기도 해요. 갑오년에는 의식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파재의 운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보면 화가 뭔지 잘 보셔야 되죠. 지금 흉을 짓는 화가 뭐냐면 재성입니다. 재성이 지금 의식주를 파손하고 있는 그런 상이잖아요. 인수를. 그러면 이때는 파손되는 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인수를 파손하는 놈이 무엇인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재성이라는 그런 글자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재물로 인한 그런 의식주, 가정살림의 파손 또는 용신의 파손 또는 재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거는 파재의 일이 되기도 하죠. 파재. 그래서 재성이 뒤틀리면 즉 재성이 흉신이 되면 바로 우리는 파손이라고 이렇게 파재, 파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3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거죠.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의 그런 사고를 당했다. 요즘 참
세상이 좀 불안정합니다. 어느 시대나 도둑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 국민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보이스피싱, 우리가 이 현대화가 돼서 이렇게 문화, 문명, 문물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오는 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이지요.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운이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바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월지, 자가 항상 간명의 기준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가 양인입니다. 양인은 무평관을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평관은 양인격에서만 용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평관이 나오거나 정관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오면 잡이 돼버려요. 흉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무토, 기토 두 개가 흉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 보는 법에서는 물론 결혼을 보는 것에서는 둘 다 남자를 봐요. 여자한테선 남자를 봅니다. 지금 이 명조가 지금 여성분의 지금 사주를 분석하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우선 평관은 제거하는 1차 용신이 목, 식상이죠. 식상이 없으면 금, 인수가 있으면 됩니다. 또 금, 인수가 없으면 수, 비겁이 또 당사라는 용신이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이 흉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운 보는 법도 똑같습니다. 운 보는 법에서도 역시 금을 보거나 목을 보거나 수를 보면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화를 보거나 또 이 흉신들을 도와주는 거는 화잖아요. 화를 보면 화생토를 하니까 화를 보거나 토를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운에서 나타나면 그것은 안 좋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에 있었네요. 천연에 무기토 이렇게 정축 화토죠. 무인도 다 토의 강한 힘입니다. 김해에도 역시 토가 보이고 천연에는 좀 힘들게 자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연이 무조건 다 흉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에 이 축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수작용도 있습니다. 토는 여기에서 흉이지만 수는 기라니까 그런대로 사망이나 아주 대흉한 일은 없이 잘 지내왔다. 또 무인대운도 분석을 해보면 인목은 좋죠. 무토는 흉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좀 힘들지만 대흉한 일은 없이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신사대운 경자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경자년에 이것을 지금 경자년 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사대운을 여기에 유하고 금이 합의되어서 금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죠. 금, 인수는 길하다
하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대운은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이 자체가 화죠. 대운 자체가 남방 화운으로, 화는 안 좋다 그랬죠. 화운으로 30년간 쭉 갑니다. 기본 바탕이 화운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또 좋은 글자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런 대로 지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간에 있는 작용은 보통 한 40% 정도의 작용력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40%만 길한 일이 있고 나머지 60%는 좀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간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오미가 또 다 흉하기만 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것들이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100% 길이 될 수가 있죠. 미토도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역시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80% 이상은 기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충파해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신사대운 하나만을 가지고 우선 분석을 해보면, 신사대운은 장생입니다. 신금의 인수의 장생운이기 때문에 길한 일이 거의 뭐 한 80% 정도 작용하고, 사중에는 화도 있기 때문에 화도 작용을 하니까 화운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번은 화토가 좋지 않고 금, 수, 목 이 세 가지는 좋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오행을 미리 정해 놓으면 글자 한자 한자 볼 때 금방 판단이 나오겠죠. 52세 경자년 금수예요. 그래서 좋은 운일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함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글자 하나가 나타나면, 이 자수 하나가 나타나면 그대로 작용한다면은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자년에 6글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경자년에는 자축 합이 하나가 되지요. 진이죠. 자유파가 됩니다. 또 역시 진이고, 신사 형도 되지요. 역시 1대1로 6글자가 딱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까지, 만약에 기축월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월까지 분석을 한다면 역시 이제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남으면 그냥 남는 대로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파가 중요한 얘기죠. 자유파. 금이 길신 역할을 하는데, 금인수가 길신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유파가 되면 인수가 파손이 됩니다. 금은 명리에서 오행 자체에서는 금은 재물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 파손이 되면 좋지 않다. 재물 파손이 일어난다. 또는 계약의 불성립 또는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자유파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축월입니다. 기축월은 음력으로 12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경자년 음력 12월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도 파손이 되고 자도 파손이 되는데 유를 파손시키는 놈이 자라고 하는 자양인이에요. 자양인. 양인은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물이거나 의식주에서 꼭 필요한 어떤 것을 파손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자년에 자수가 와서 유를 파손시키는 그런 월이었는데 그때 사기를 당한 겁니다.